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좀 시황이 매우 안 좋죠.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 소식 들으셔서 아시긴 하겠지만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어요. 나스닥이 마이너스 3.56%. 거의 뭐 4% 이상 빠진 거 아니에요? 볼까요? 아니고 4%는 아니다. 마이너스 3.61%, 61%까지 빠졌다. 하여튼간 뭐 반올림에서 4% 정도 빠진 거죠. 크게 폭락했죠. 근데 이게 또 미국 증시만 폭락한 부분은 아니라서 우선 미국 증시가 가장 크게 폭락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한국의 그 야간 선물 지수 있잖아요. 야간 선물 지수 많이 빠졌던데, 보시다시피 여기 보이시나요? 야간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3.99% 하락을 했어요. 아무래도 뭐 야간 선물 지수가 3.99% 하락했으면 당연히 월요일장 한국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긴 하겠죠. 그래서 한국의 월요일장 안 좋다. 그 당연히 알 거긴 한데 그래도 뭐 확실하게 눈으로 보고서 아는 거하고 그럴 것 같다 하는 거는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여하튼간에 지금 선물 지수가 야간 선물 지수가 마이너스 3.99%가 마이너스 4%죠. 예. 그 최소 못해도 3% 이상 좀 빠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긴 하겠죠. 그래서 월요일장은 매우 안 좋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근데 이거 이야기하기 전에 뭐도 있었냐면은 뭐 AI 버블 이슈도 있었고, 근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계속 공유했었죠. 우선은 이제 관세 이슈를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AI 버블 관련된 이슈도 말씀드렸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올라갔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거 엔비디아 주가 상승할 적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거래량 줄어들고 있다고. 주가는 상승하는데 거래량 줄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연도하시고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렸고, 예. 뭐 아니랄까, 예. 작은 이슈는 아니죠. 그래도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그렇게 크게 폭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시장 전반 상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GPT가 저보다 발음이 좋아서 네, 우선 정리된 자료 함께 들어볼게요. 잠시만요. 쏘리. 이게 제가 늦은 저녁 시간에 방송하니까 목이 잠기네. 근데 저보다는 네, 제 목소리 잘 나가고 있나? 잠시만요. 쏘리. 죄송합니다. 근데 저보다는 됐다. 목소리 좀 체크해봤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관세를 대폭 올리겠다는 발언을 던지자 장중에 상승세를 타던 시장이 급격히 방향을 틀어버린 겁니다. 상승하다 빠진 거죠? 먼저 시장의 반응부터 볼까요? 다우 지수는 무려 8878포인트나 빠지며 4.5479선으로 내려앉았고 발음이 안 좋다요. S&P 500은 2.7% 하락해 6,552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낙폭이 더 컸습니다. 3.5% 넘게 떨어지면서 2,200선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나스닥의 이번 하락폭은 지난 4월 이후 가장 컸습니다. 그야말로 분위기 급반전이었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시장은 긍정적이었어요.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2주 뒤 한국 에이펙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기로 했지만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인다. 현재 중국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올리자 투자 심리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트리거는 히토류였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이 전 세계를 희토류로 인질 삼고 있다고 표현했죠. 실제로 중국은 이번 주 초 희토류가 0.1% 이상 포함된 제품은 수출 전에 반드시 베이징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희토류는 반도체, 전기차, 방위산업까지 걸쳐 있는 핵심 소재입니다. 이 소식은 사실상 글로벌 공급망의 또 다른 병목을 뜻합니다. 그래서 기술주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엔비디아가 약 5%, AMD는 거의 8%, 테슬라도 5% 정도 떨어졌습니다. 시장에선 기술 기업들의 중국 노출이 워낙 크다 보니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분석합니다. 비 라일리 웰스의 아트 호건 전략가도 오늘 기술주가 가장 크게 떨어진 건 전혀 놀랍지 않다. 중국은 제조기지이자 중요한 고객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포지수 VIX도 출렁였습니다. 빅스 지수. 4개월 가까이 잔잔하던 빅스가 22선을 돌파하며 와, 20선. 시장이 안전벨트를 매기 시작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즉, 투자자들이 더 큰 하락에 대비해 옵션 보호막을 사들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옵션. 여기에 정치 불확실성까지 겹쳤습니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벌써 열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셧다운. 상원은 예산안을 7번이나 부결시켰고 타협의 기미는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예산국장은 연방 공무원 해고가 시작됐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결국 이번 주 전체 성적표도 마이너스입니다. S&P 500은 주간 기준 2.4%, 주간 나스닥은 기준으로도 2.5%, 하락했네. 다우는 2.7% 하락했습니다. 이로써 10월 들어 이어지던 완만한 상승 흐름은 사실상 멈췄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시장은 관세 발언 하나로 순식간에 낙관에서 공포로 이동했습니다. 희토류 규제와 셧다운이 맞물리며 투자자들은 위험 회피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시장의 눈은 두 가지에 쏠려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트럼프가 관세안을 내놓을지, 또 하나는 중국이 희토류 통제를 얼마나 강하게 집행할지입니다. 이번 급락은 단순한 하루의 변동이라기보다 무역 갈등 플러스 정책 공백 플러스 공급망 리스크가 한꺼번에 작동한 첫 신호탄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다음 주 시장은 작은 뉴스에도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잘 설명해줬죠. 우선 이어서 좀 볼게 빅스 지수죠. 빅스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갔다고요? 22선까지 올라갔어. 야, 빅스 그치. 고가로 여기가 22선까지 올라갔지. 많이 올라갔어. 빠지다가.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심했다고 볼 수가 있긴 하겠죠. 올라갔으니까. 빅스 지수. 그러면서 나스닥이 거의 4% 가까이 빠진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도 폭락했고, 야 엔비디아 볼까요? 잠시만. 야 21선까지 빠졌다. 야. 우선은 TSMC도 빠지고, 다 빠졌어요. 다 폭락했어요. 테슬라도 봅시다. 테슬라도 꺾였다. 야. 단기적으로 좀 약간 약세 모양새로 보셔야 될 거고, 야 근데 브렌트유도 많이 빠졌네요. 야 브렌트유가 62까지 빠졌어. 야 브렌트유까지 빠졌다고? 반면에 이제 10년물 채권금리도 하락을 했죠. 전반적으로 안 좋네. 지금 그나마 괜찮은 게 지금 이거네요. 금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금 가격은 올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여튼간에 뭐 시장은 안 좋고 채권 쪽, 야 얘 올라갔죠. 근데 얘 잘 안 올라가. TMF가 42달러까지 밖에 안 올라왔지. 그래도 뭐 언젠가 올라가긴 하겠죠. 채권 가격, 아무래도 금리 인하 관련된 이슈도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미국의 영향으로 인해서 한국의 야간 선물 지수도 마이너스 3.99%, 4% 가까이 빠졌다는 거. 그래서 월요일장에 뭐 한국 증시 당연히 안 좋을 것 같다. 안 좋을 것 같다는 게 아니라 안 좋긴 하겠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공유할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더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소식이 있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100% 관세 중국에다가 부과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유하고 이야기 좀 할게요. 물론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자료는 제가 다 올려드리긴 했어요.
블로그에 올려졌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긴 한데 그래도 생방송이니까 생방송에서 함께 보는 거지 뭐. 함께 살펴보는 거지. 네,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100% 예,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 부과한 부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세게 나왔습니다. 이번엔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 거기에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까지 예고했습니다. 이 모든 게 단 한 가지,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틀어쥐었기 때문이죠. 히토류. 히토류. 이게 뭐냐면요. 반도체, 전기차, 전투기, 거의 모든 첨단 산업에 보이지 않는 혈관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그 혈관을 조인 겁니다. 0.1%라도 중국산 광물이 들어간 제품은 전부 허가받아라. 이건 단순한 무역 조치가 아니라 세계 공급망의 목줄을 살짝 비트는 행동이죠. 이에 트럼프 대통령 즉각 반격을 선언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중국은 그랬다. 나머지는 역사로 남을 것이다. 그 말투엔 단순한 분노보다 일종의 의도된 도발, 즉 11월 1일까지 시간 줄 테니 너희가 움직여라 하는 협상용 압박이 깔려 있습니다. 시점도 절묘합니다. 미국의 조치는 11월 1일, 중국의 히토류 통제는 12월 1일. 딱 한 달의 공백기, 서로가 멈출 수 있는 길 오프 램프를 남겨둔 겁니다. 그 사이에 정상회담 카드가 있죠. 이달 말 한국에서 예정된 트럼프 시진핑 회담. 트럼프는 취소할 수도 있다 하면서도 아직 열려 있다는 식으로 문을 살짝 열어둔 채로 협상 심리전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런 정치적 숨고르기를 여유롭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S&P 500이 마이너스 2.7%, 나스닥 마이너스 3.5%, 다우지수는 900포인트 하락, 불과 하루 만에 4월 이후 최악의 하락이었습니다. 최근까지 사상 최고치를 찍던 시장이 이제는 진짜 다시 싸움이 시작된 건가 하고 움찔한 겁니다. 워싱턴 내부 분위기도 팽팽합니다. 무역팀 핵심 인사인 스콧 베센트, 제이미슨 그리어가 이제 협상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며 강경파로 기울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 제한, 인프라 보안 강화 같은 보복 시나리오도 이미 검토 중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위기라는 겁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미국이 위기. 11월 1일, 중국이 12월 1일. 네, 서로 한 달의 여유를 남겨둔 채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를 보는 심리전이 시작된 겁니다. 심리전. 트럼프는 시간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발효일을 11월 1일로 잡았다.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그 말 속에는 단순한 관세의 선언이 아니라 나는 먼저 칼을 뽑았지만 아직 찌르진 않았다는 계산된 여운이 느껴집니다. 이제 공은 베이징으로 넘어갔습니다. 시진핑은 국내의 강경 이미지를 지키면서도 경제 충격을 피해야 하는 복잡한 처지에 있습니다. 회담을 취소할 수도 그대로 진행할 수도 없죠. 그 사이 시장은 다시 한번 정치의 파동 속에서 불안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안의 본질은 무역 분쟁의 재점화가 아니라 협상의 재배치입니다. 협상의 양쪽 재배치. 모두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부딪히면 서로가 다친다는 걸. 그래서 지금의 위기는 폭풍 전의 침묵일 수도 있고 협상 전의 전주곡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한 달, 세계 경제는 두 거인의 발걸음을 들으며 다시 한번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 이거 뭐 별 쓰잘데없는, 쓰잘데없는 얘기. 별 의미도 없는 이야기. 근데 그 대신 이제 히토류 쪽은 의미가 있긴 하겠죠. 왜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은 네, 미국의 히토류 관련된 종목이 있거든요. 그거 함께 볼까요?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여기에 니오코프라는 종목, 어우씨, 잘 올라가고 있죠. 야, 끊임없이 올라간다. 이거 히토류 관련된 종목. 야, 라마코, 얘도 와, 잘 올라간다. 야. 에너지 퓨어스, 티커명 U 4개. 야, 계속 우상향이지. 가장 많이 올라간 거, 얘가 좀 올라갔었지. 근데 얘가 그동안 많이 올라갔다가 이거 MP 머티리얼스거든요.
예, 얘 지금 여기서 조정받으려고 하다가 다시 또 올라가지. 신고가 때렸지. 그래서 여하튼 간에 미국 보시게 되면 히토류 관련된 종목만 올라갔어요. 광물 관련된 거. 근데 저번에는 좀 광물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서 리튬하고 비철금속 쪽, 구리 쪽 올라갔었는데 이번 시장에는 히토류 관련된 종목만 올라갔어. 그치? 정확하게. 하여튼간 네, 시장에서 이렇게 움직였다는 소식. 그리고 여기서도 좀 보셨지만 뭐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가세 아이 쓰잘데없는 얘기. 예, 이거 쓰잘데없는 얘기. 야, 이런 거 맨날 오늘도 뭐 TV 뉴스에 그런 이야기 나오죠. 뭐 중국산 제품에 미국에 100% 추가가세 아이 의미도 없죠. 시간이 지나가 보면 다 의미 없는 쓰잘데없는 소리입니다. 쓰잘데없는 소리.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그죠? 시점도 절묘합니다. 미국의 조치는 11월 1일 날 이걸 이제 100% 관세 시행하겠다. 그리고 중국은 히토류 통제를 실행하는 게 12월 1일. 그러니까 지금이 뭐가 있냐면은 10월 12일이잖아. 그러면은 11월 1일까지. 야, 근데 그동안은 좀 시장은 좀 약세긴 하겠네. 그쵸? 이게 다가오니까. 하여튼간 뭐 지금 11월 1일 하고 12월 1일 이런 게 있으니까 이 부분. 지금이 이제 10월 12일이고 이제 다음 주면은 이번 주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시작되면은 그게 되지. 10월 중순이 되지. 우선 11월 1일까지는 약간 좀 시장이 약세 모양새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쵸? 그럴 가능성이 있긴 하겠죠. 다만 너무 근데 그건 있죠. 시장은 약세는 맞지. 근데 이런 건 핵심이 아니에요. 중국산 제품에 뭐 쓰잘데없는 이야기고 장난치는 이야기고 장난치는 이야기는 귀담아 들을 필요 없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거 여기 보시면 결국 이번 사안의 본질은 무역 분쟁의 재점화가 아니라 협상의 재배치라는 거. 협상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협상.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되게 좋아하시잖아. 나름대로 협상력이 있으시다고 판단하시는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잖아. 협상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뭐 그 대신 시장 자체는 약세 시장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죠. 그건 다 아시죠? 그리고 제가 좀 이야기할 거는 이건 쓰잘데없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드릴게요. 중국산 제품에 뭐 100% 추가가세 의미 없는 다들 이거 갖다 타이틀 뽑았더라고 언론에서 쓰잘데없는 이야기겠다. 시간 낭비하는 이야기. 네. 저는 여기서 핵심은 이거로 봅니다. 뭘로 본다? 네 이거 무역 분쟁의 재점화가 아니라 협상의 재배치라는 거죠. 협상을 위해서 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하지만 증시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여러분들과 공유할 게 뭐가 있냐면은 그러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봅시다.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네, 그러면 자료 함께 볼까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네, 이번 시간은 끝나는 것 같아. 시황은. 뭐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전략이겠죠? 지금의 시장을 보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건 단순한 폭락이 아니다 라고 느끼고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번 하락은 경기나 실적 때문이 아니라 정치 이벤트가 만든 인위적 불확실성의 파동이에요. 정치적 이벤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예고했고 중국은 곧바로 히토류 수출 통제라는 카드를 꺼냈죠. 이건 마치 두 나라가 체스를 두는 중인데 서로의 다음 수를 읽으면서 살짝 멈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키워드가 바로 off ramp, 즉 탈출구 협상 기간입니다.
탈출구 미국의 협상. 조치는 11월 1일, 중국의 대응은 12월 1일. 딱 한 달이라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이 한 달이 바로 폭풍의 눈. 양쪽이 서로를 떠보며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공포 기회 협상의 삼각구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공포는 이미 반영됐죠. 나스닥이 하루 만에 마이너스 3.56%, S&P 500이 마이너스 2.7%, 그리고 빅스 즉 공포 지수가 21선을 넘어섰습니다. 시장은 겉으로는 무너진 듯 보이지만 그 안쪽에서는 협상의 리듬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협상. 이런 시기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제 끝났다라고 비관하거나 바닥이다라고 낙관하는 순간 둘 다 위험해지죠. 차분해져지. 지금 필요한 건 이중 포지션 전략이에요. 한 손엔 방패, 다른 한 손엔 기회를 쥐는 겁니다. 방패와 기회. 즉, 방어적인 자산으로 리스크를 낮추면서도 정책의 파도에서 생기는 반사 이익을 잡을 수 있는 섹터를 함께 보는 거죠. 그렇지. 예를 들어 헬스케어나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처럼 정치 뉴스에 덜 흔들리는 방어주는 안전지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번 사태의 중심인 히토류 관련주는 정치 리스크가 이익 모멘텀으로 전환되는 특이한 구간이죠. 실제로 MP Materials가 8%, 니오코프가 5.6%, 에너지 퓨얼스가 3% 넘게 올랐습니다. 이건 시장이 단순히 겁에 질린 상태가 아니라 리스크 안에서도 방향을 찾아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공포의 무게만큼 그 반대편에서는 이미 기회의 파동이 진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핵심은 예측이 아니라 조율입니다. 조율. 공포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그 파동의 진폭을 스스로 조절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시기에 투자자에게 필요한 태도입니다. 결국 지금의 시장은 도망칠 때가 아니라 파도의 높이를 측정하며 리듬을 맞춰야 하는 구간이에요. 정치가 만든 불확실성의 물결 위에서 누가 먼저 균형을 잡느냐가 이번 싸움의 진짜 승부처가 될 겁니다. 이번 싸움의 진짜 승부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거죠. 방패와 기회. 이 두 가지 이중 포지션 전략. 방어적인 자산으로 리스크를 낮추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정책 파도에서 생기는 반사이익. 그건 뭐 히토류 관련된 종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뭐 지금은 좀 방어적인 관점이 좀 가장 안전하죠. 너무 또 들떠가지고 또 히토류 관련된 종목 또 테마성으로 또 매매했다가 또 단기 고점에 물려가지고 또 그러시면 좀 그러니까 히토류 관련된 이야기는 이미 제가 톡방에 올려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태가 일어나기 한 3일 전인가? 그때 제가 톡방에 올려드렸었는데 연이어서 또 히토류가 트리거가 됐네, 이번 사태. 네, 그러면은 투자 전략가님 봤죠? 그 대신 이제 여기서 핵심은 저거예요. 뭐 경제가 안 좋아져서 시장 자체가 무너졌다기보다는 정치가 안 좋아져서 시장이 무너진 거니까, 어떻게 보면 뭐 약간은 그래도 뭐 지금은 약간 그런 건 있어요. 버블 이슈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미국의 어떤 약간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약간 공포 정치라고 해야 되나? 약간 내분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현재, 그리고 셧다운 관련된 이슈도 있고, 미국 이슈가 그렇게까지 녹록지는 않습니다. 거기다 또 이게 11월 1일하고 12월 2일 날 또 시행될 수 있는 관세 관련된 이슈도 있고, 안 좋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지금은 뭐 방어적 투자 전략을 가져갈 수밖에 없지.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되겠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저건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일반, 뭐 현실적인 이야기니까, 일반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투자하시냐면, 끝까지 들고 가죠. 끝까지 완전 정점까지 내가 수익을 내려고 노력하죠. 이게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의 특징이야. 그러면서 나 실력 너무 좋다. 최고점.
최고까지 끝까지 들고 가고 이런 데서도 막 매매하시죠. 그러면서 본인의 이제 실력을 막 자랑하지. 나 머리 되게 똑똑하다. 나 천재다. 나 주식 너무 잘한다. 이런 식으로 자랑하죠. 그런데 이제 그 워렌 버핏은 그러지 않죠. 워렌 버핏은 이미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언제부터 정리하냐면은 한 30% 단. 고점에서 여기가 이제 올라갈 때가 70% 단이고 여기 고점에서 여기가 고점이라고 한다면 이 30% 이미 30% 단에서 어떻게 해요? 다 정리하죠. 예, 이미 여기서부터 정리합니다. 한 여기 40% 단부터 이 고점 대비 여기서 다 정리해요. 워렌 버핏은 그렇게 안전하게 합니다. 근데 남들 그 일반 투자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되게 멍청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걸 되게 안 좋아하죠. 아, 왜 내가 끝까지 먹을 수 있으면 먹지 왜 그렇게 해? 근데 희한하게 돈을 많이 버는 분은 현실적으로 워렌 버핏이 돈을 많이 벌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본인들의 그 자만스러운 면과 지식 자랑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오버하는 면도 있고.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나 고점까지 내가 들고 가서 먹었다, 수익 냈다.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그럴 수가 있는데 지속성이 떨어지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주식은 첫 번째가 안정성이에요. 왜냐면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아, 위험 자산이니까 안전성이 어디 있어요? 안전성을 찾아야죠. 그래서 재물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가 뭐냐면 그 다음에 우선은 첫 번째가 안정성이고 두 번째가 수익성이에요. 근데 일반 투자자분은 반대로 하죠. 첫 번째가 수익성이고 그 다음에 안정성은 아예 생각도 안 하죠, 솔직히. 일반 투자자분은 안정성에 대한 고민이 없죠. 그냥 돈을 버는 관점이니까 무조건 수익성의 관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아, 나 그래도 끝까지 들고 갔어. 나 끝까지 들고 갔어. 수익 냈어. 뭐 이렇게 좀 자만하신 분들도 있으시긴 한데 근데 그건 뭐 일반 투자자분들이 늘상 그러시면서 투자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저도 주식을 10년 이상 했지만 뭐 10년 이상 해보시면 다 아시죠. 일반 투자자분들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시장에서 그 매매 스타일이 변한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절대로 변한 적 없습니다. 예, 여튼 간에 뭐 그게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다만 이제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돈가치 TV는 가치 투자를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뭐 가치 투자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뭐 워렌 버핏의 투자 전략을 더 선호하죠. 그리고 그것이 맞고 가치 투자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여하튼 간에 뭐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기회예요. 오히려 가치 투자 입장에서는 현재가 기회이긴 합니다. 가치 투자 안 하시고 뭐 이제 일반 투자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상태가 약간 공포스럽고 심리적으로 안 좋긴 하죠. 왜냐면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보이는 눈이 있으니까. 보이는 게 4% 가까이 빠졌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까.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걸 뭐라고 할 영역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그건 이제 투자 스타일이고 투자 방법론의 영역이고 개인의 개인적인 선택의 영역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뭐 이야기할 영역은 아닌 것 같고. 여하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 뭐 지금 시장은 아무래도 좀 약세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빅스 지수 봤는데요. 이 빅스 지수의 흐름 살짝 같이 봐볼까요? 아무래도 이게 변동성 지수니까 이 빅스 지수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뭐 근데 그래도 이게 빠진 자리잖아. 빠진 자리에서 튀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약간 안정화되긴 할 거예요. 여기 저항대 걸렸으니까 있지. 네, 그러다가 이런 데서 지지 때리게 되면 다시 한번 N정 파동으로 해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빅스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일이 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아, 올라갔다가 지금 공포, 두렵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빅스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은 약간 지금 크게 빠진 거 있으니까 다시 안정화 찾겠죠. 그러다가 만약에 지금 상황 자체가 안 좋게 되면 다시 올라갈 수 있잖아. 그러면 그게 또 한 번 더 빠질 수 있는 파국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안전 모드로 좀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좀 이야기할까요? 시황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게 있네. 제가 이거 처음 시도하는 건데 시황 방송에서는 우선은 뭐 제가 막 이야기하는 것보다 떠들어대는 것보다 GPT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일목요연하네요. 네, 그러면 지금 요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녹화 뜰게요.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네,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